이번 시간은 우리 2025년 상시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배점이 총 35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정확하게 문제를 푼 게 맞는지 그걸 이제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 기타 작업 문제 보게 되면 매크로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차트 수정하는 문제, 프로시저 문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가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기타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C의 3번에서 C의 21번 영역에 그랬어요. 우리 C의 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전년 대비 증감률 요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있는 마지막 그 데이터까지 싹 다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다가 우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얘를 이제 설정하는 서식 설정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전년 대비 증감률이 있대요. 증감률에 그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이 값들이 만약에 10% 이상이면 우리 빨강색으로 우리 상승 얘를 이제 출력을 해주고 그리고 0 미만이면 파란색으로 감소 요 두 글자를 표시하래요. 그리고 그 외에는 보통 얘를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그걸 이제 설정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색깔 이름도 나오고 조건도 나오고 형식도 나왔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색 이름을 먼저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직접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형식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뒤에 또 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색 이름이 됐든 아니면 조건이 됐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대가로로 가로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크로를 켜놓고 이거를 어떻게 작성할지 그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매크로를 키기 전에 이걸 먼저 고민을 먼저 해봐야 돼요. 해서 10% 이상일 때는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0 미만일 때 어떻게 쓸 건지 그 외에는 보통으로 표시하라는데 이거는 어떻게 작성을 할 건지 그걸 먼저 고민하고 나서 고민이 끝나면 이제 매크로를 키고 바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10% 이상일 때는 빨간색으로 우리 상승 이 두 글자를 표시하라 그랬죠. 그러면 빨간색으로 표시할 거니까 여기다 이제 빨강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을 쓰면 되는데 문제에서 이제 10% 이상이야 그거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 이상 표시해 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 10%가 0.1이니까 0.1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0.1 이상이라면 10% 이상이라면 그때는 이제 빨강색으로 뭘 표시해라 상승 요 두 글자를 표시하라 그랬어요. 해서 요 뒤에다가 우리 상승이라고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건 요거 이제 10% 이상일 때가 다 끝난 거죠. 그 뒤에다가 이제 0 미만이야 그거 이제 물어보고 그때는 파란색으로 표시해라 뭐라고 감소라고 표시해라 그렇게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파랑색으로 표시할 거니까 파랑 이렇게 이제 두 글자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조건을 써야 되겠죠. 해서 이렇게 이제 또 가로 열어서 작다 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0보다 작아? 0 미만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0 미만일 때는 파랑색으로 뭐라고 표시해라? 감소라고 표시해라. 해서 감소하고 이렇게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0 미만일 때 또 다 썼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보통으로 표시하래요. 그러면 맨 뒤에 가서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냥 색깔 이름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보통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제 작성하게 되면 첫 번째 조건 얘를 이제 만족했을 때 우리 이제 빨강색으로 상승 얘를 이제 표시해 줄 거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조건 얘를 이제 비교해 보고 얘를 이제 만족하면 파란색으로 이제 감소 얘를 이제 출력해 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조건도 두 번째 조건도 모두 다 만족을 못한다. 그럴 때는 무조건 이 맨 뒤에 있는 보통 얘를 이제 출력해주고 이제 끝날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사용자 지정 형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개발 도구에 우리 삽입의 양식 컨트롤을 보게 되면 단추라는 게 있대요. 그 단추를 우리 2의 2에서 2의 3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2의 2번 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 영역이 되겠죠. 여기다가 단추를 생성하고 나서 텍스트를 서식 설정 이걸로 이제 입력을 하래요. 입력을 하고 도형을 클릭하면 서식 설정 요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 이제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을 때 단추가 됐든 도형이 됐든 이런 걸 만드는 문제가 나오면 이걸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개발 도구라는 곳에 먼저 찾아가고 여기서 컨트롤에 우리 삽입이요. 삽입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위쪽에 있는 게 전부 다 양식 컨트롤이죠. 그 중에서 우리 단추가 요 첫 번째 이 아이콘이요. 그래서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우리가 2의 2번부터 시작해서 2의 3번까지 마우스로 쭉 들어가서 이렇게 단추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단추는 매크로 전용 단추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떠요. 그때 매크로 이름 써라 그렇게 이제 나오죠. 매크로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서식 설정 매크로를 생성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서식 설정하고 이렇게 매크로 이름 써주면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크로를 기록할 거니까 기록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 하고 뜨죠.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매크로 이름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안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매크로를 키지 않았을 때는 맨 위에 요 아이콘을 봤을 때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떠 있고요. 맨 밑에 상태 표시를 봤을 때 이곳에도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떠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 누를게요. 확인해서 클릭이요. 확인해서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는 순간 매크로가 켜졌다고요. 매크로가 켜지면 이곳에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기록 중지가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키보드 마우스 움직이는 것들은 전부 다 매크로의 기록이 다 남는다고요. 해서 매크로가 켜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우리가 키보드 마우스를 불필요하게 막 움직이거나 누르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요 문제만 딱 풀어줘야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제 설정할 건데 그거를 전년 대비 증감률 이곳에다가 설정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C의 3번 셀을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C의 21번까지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싹 다 이제 설정을 해요. 설정해 놓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할 때 셀 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되죠. 해서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 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찍어주고 여기 보게 되면 G표준이라고 써져 있는데 기존에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 썼던 요거 그대로 똑같이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여기다가 우리 대괄호 열어서 빨강색으로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써주고 그 뒤에 이제 조건을 써야죠. 해서 또 조건가로 열어주고 여기다가 10%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니까 크거나 같다 0.1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10% 이상일 때는 뭐라고 출력해달라? 우리 상승이라고 출력해달라라고 해서 상승 이 두 글자를 지금처럼 쌍따옴표를 묶어서 작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뒤에다가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이제 0 미만일 때 파랑색으로 표시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파랑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 또 가로 열어서 조건 써야죠. 해서 0 미만 그랬으니까 작다 0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0 미만일 때는 우리가 이제 감소 그 두 글자를 표시할 거니까 감소라고 이 두 글자를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도 다 썼죠. 그러면 또다시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그 외 앞에 있는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을 못했을 때는 우리 보통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보통을 쌍따옴표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방금 제가 여기다 쓴 게 지금 요거 그대로 똑같이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전부 다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 싹 다 이제 설정이 다 됐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블럭 설정하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지정해 줬는데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는 색깔이 정확하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우리 매크로 실행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셀 있죠.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하고 이렇게 이제 블럭 해제를 해주면 색깔이 정확하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기록 중지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셀을 찍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되도록이면 했으면 좋겠어요. 왜? 블럭 설정돼 있으면 색깔이 잘 안 보이니까. 지금 여기서는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애매한 그런 색깔이 나왔을 때 블럭 설정이 돼 있으면 색깔이 정확하게 안 보인다고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기록 중지할 때는 이 아이콘을 클릭해도 되고요. 상태 표시로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해도 됩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매크로가 이제 꺼졌어요. 기록 중지가 됐어요. 기록 중지가 되고 나면 다시 뭐가 나타난다?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 아이콘들을 보고 우리가 매크로를 켰는지 껐는지 그거 이제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매크로 작성은 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단추에다가 텍스트를 서식 설정 이걸로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이 단추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게 되면 마우스 모양이 손가락 모양으로 나와요. 이 상태에서 내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매크로가 그냥 실행이 돼버리겠죠. 실행이 되면 안 되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바로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바로가기 메뉴가 뜨죠. 여기서 텍스트 편집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해주면 이 단추 안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러면 기존에 써져 있던 글씨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서식 설정하고 이렇게 이제 네 글자만 쓰시면 돼요. 막 글씨 입력하면서 스페이스바 누르는 게 습관인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띄어쓰기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딱 요 네 글자만 딱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셀 아무 글씨나 한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내가 입력한 그 글씨가 입력이 된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이요.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C의 3에서 C의 21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그 영역에다가 아까 동그라미 1번에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그걸 이제 설정해 놨죠. 이 영역에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적용하는 서식 해제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우리 이제 개발 도구의 삽입에 보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 있고 그곳에 단추를 우리 동일한 시트 2의 5에서 2의 6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우리 2의 5번부터 6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 영역이 되겠죠. 이곳에다가 이제 생성을 하고 그때 텍스트를 서식 해제 요걸로 이제 입력하래요. 그리고 이 도형을 이제 클릭하면 서식 해제 그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단추부터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개발 도구에 우리 삽입이요. 삽입에 들어가서 우리 양식 컨트롤 중에 첫 번째 이 단추라는 거요.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2의 5번부터 시작해서 2의 6번 그 영역에다가 이렇게 이제 단추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매크로 지정 그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매크로 이름은 서식 해제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서식 해제하고 이렇게 이제 네 글자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록 단추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고 나면 매크로 기록 그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러면 매크로 이름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화 문서가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떴어요.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C의 3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요. C의 3번부터 시작해서 C의 21번 그 영역을 싹 다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먼저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로 들어간 다음에 문제에서 이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적용시키라 그랬어요. 해서 여기서 우리 범주에서 일반이요. 일반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아까 동그라미 1번 문제에서 서식 설정했던 게 싹 다 이제 해제가 다 됐다고요. 그럼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죠. 그러면 비어있는 셀 또 암호고시 한번 클릭해주고 기록 중지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셀을 찍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기록 중지시킬게요. 이번에는 여기 아래쪽에서 기록 중지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줄게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으로 바뀌었죠. 그 얘기는 매크로가 꺼졌다 그 얘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 단추에 이제 우리가 서식 해제라고 입력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이 단추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텍스트 편집으로 들어가 주면 되죠. 그리고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서식 해제하고 이렇게 이제 네 글자만 써주고 또 비어있는 셀 암호고시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텍스트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2번도 다 했어요. 그 밑에 보니까 셀 포인터의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이 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나의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서식 설정 얘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설정이 되고 내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서식 해제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렀을 때 이렇게 서식이 해제가 되면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매크로 2개 다 만들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까지 싹 다 이제 확인을 다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매크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차트를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하래요. 신규로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타 작업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고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대요. 이 차트를 가지고 이제 문제 지상대로 우리가 이제 차트를 수정해 주면 되는데 차트를 수정하다가 중간에 뭔가가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가 이 차트를 삭제를 하고 신규로 차트를 만약에 작성해서 문제를 끝까지 다 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0점 처리되더라. 해서 이 차트가 중간에 잘못됐다고 해서 이 차트를 삭제하시면 안 돼요. 이 차트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끝까지 다 풀어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2021년 그 계열이 있는데 그 계열을 이제 삭제하래요. 지금 우리 작성된 이 차트를 봤을 때 2021년 그 데이터가 파란색 막대기래요. 이렇게 이제 계열을 삭제해라. 특정 계열을 삭제하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해당 계열, 해당 막대기를 우리가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계열을 삭제해 주면 됩니다. 2021년의 데이터가 우리 이제 파란색 막대기니까 파란색 막대기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모든 이 파란색 막대기들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다 된다고요. 이렇게 선택된 그 상태에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만 땅 하고 눌러주면 그 해당 계열이 삭제가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열을 삭제할 때는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우리가 삭제할 수 있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안 나오고 주방기기라는 이 요소를 제거해라. 만약에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그거는 우리가 딜리트 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차트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방기기 이 요소를 삭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소를 삭제하라고 했는지 계열을 이제 삭제하라고 나왔는지 그걸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끝난 거고요. 그때 차트의 종류를 묶은 가로막대형 차트로 변경하래요.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변경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된 그 차트를 먼저 선택해 주고요. 우리 맨 위에 차트 디자인에 보게 되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차트에서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곳 있죠? 이런 곳에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차트 종류 변경 이곳으로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차트 종류 변경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차트 종류 변경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묶은 가로막대형 이 차트를 이제 변경하라고 했으니까 가로막대형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가로막대형 그 차트가 종류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요 첫 번째 거요. 첫 번째 거 땅 하고 찍고 이곳에 보니까 묶은 가로막대형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얘가 이제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그냥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이제 묶은 가로막대형으로 차트의 종류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차트의 제목은 차트 위로 설정하래요. 지금 우리 차트를 봤을 때 차트의 제목이 전혀 없죠? 없으니까 우리가 차트 제목을 추가를 시키고 그때 차트 제목은 그림과 같이 지정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해보자고요. 우리가 차트에다가 뭔가를 이제 추가를 시키거나 변경을 시킬 때는 우리 차트 디자인에 보게 되면 맨 앞에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어요. 이 차트 요소 추가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차트에다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추가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 중에서 우리는 차트의 제목을 차트 위에다가 추가시킬 거니까 차트 위 여기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차트 제목하고 이렇게 생성이 되면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 보고 어떻게 지정해야 되는지 그거 좀 보자고요.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위에 신고 접수 건수하고 이렇게 이제 차트 제목이 써져 있네요. 그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서 우리가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 제목을 추가시키면 차트 제목이 선택되어 있어요. 선택된 그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에다가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시면 돼요. 해서 수식 입력줄 이곳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여기다가 위해 한 칸 띄고 신고 한 칸 띄고 접수 한 칸 띄고 건수하고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 주고 엔터를 땅 하고 눌러 주면 내가 수식 입력줄에 입력했던 그 제목이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범례는 차트 오른쪽에다가 표시하래요. 지금 우리 거는 차트 위쪽에 이렇게 이제 범례가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 이제 오른쪽으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범례의 위치를 바꿀 거니까 범례를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밑에 범례 서식 이곳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해서 범례 서식 클릭이요. 범례 서식을 이제 클릭하고 나면 화면 오른쪽에 범례 서식 창이 이렇게 이제 뜨고 그때 여기서 이제 범례 위치를 우리가 이제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얘만 이렇게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범례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됐어요. 그러면 범례 서식창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X 버튼 눌러 닫아버리자고요. 해서 X 버튼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차트의 가로축의 최대값 그리고 기본 단위를 그림같이 설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가 수정하기 전에는 지금 여기 맨 밑에 봤을 때 0 있죠? 그 다음에 500이다, 1000이다, 1500, 2000, 2500, 3000, 3500 하고 이렇게 이제 500 단위로 우리 3500까지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0이다. 그 다음에 1000, 2000, 3000하고 3000까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1000 단위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로축 얘를 이제 먼저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축 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축 서식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축 서식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우리 최소값은 0으로 되어 있으면 되죠.
그리고 최대값은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얘가 이제 3000으로 돼 있었어요. 해서 3000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그리고 기본 단위요. 기본 단위가 지금 5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본 단위를 우리가 이제 1000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10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1000이 이제 입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요 가로축 요거 이제 다 설정해 줬어요. 문제 그림과 똑같이 0, 1000, 2000, 3000까지 이렇게 이제 표시된 거 맞죠? 그러면 요것도 이제 다 했으니까 축소시 창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까지 싹 다 이제 설정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세로축을 항목을 거꾸로 그걸 이제 지정하래요. 그러면 세로축이다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해서 세로축을 먼저 땅 하고 이제 선택을 먼저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또 축서식 이곳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축서식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화면 오른쪽에 축서식 창이 이렇게 이제 떠요. 그때 문제에서 항목을 거꾸로 요거 이제 지정하라 그랬죠. 이 축서식 창에 들어갔을 때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항목을 거꾸로라는 게 있어요. 요거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해서 얘를 땅 하고 이제 찍어서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거꾸로 표시가 됐어요. 그러면 요 문제도 할 거 다 했으니까 얘도 이제 축서식 창 요거 이제 X 버튼 눌러 꺼버리자고요. 이렇게 해주면 동그라미 3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2024년 그 항목에만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래요. 2024년 그 항목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노란색 그 막대기를 보고 얘기하죠. 이 노란색 막대기에만 데이터 레이블을 이제 표시하는데 그림과 같이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를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2024년의 그 데이터에 보면 막대기의 제일 끝부분에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이 전부 다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요거랑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24년 그 항목에만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해 주면 되니까 노란색 막대기를 한번 클릭을 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노란색 막대기들마다 전부 다 이제 선택이 다 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를 시킬 거니까 차트 디자인이라는 요 메뉴에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 이곳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아까도 우리가 이제 차트의 제목을 추가시킬 때 차트 요소 추가 여기서 했죠. 그거랑 똑같아요. 해서 차트 요소 추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우리는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를 시킬 거니까 데이터 레이블로 이제 이동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레이블을 어디다가 집어넣을 건지 이제 쭉 나타난다고요. 그때 가운데 얘를 이제 선택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막대기마다 가운데에 레이블이 표시가 되죠. 안쪽 끝에 얘를 이제 선택해 줬더니 안쪽 끝에 우리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리고 축에 가깝게 얘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우리 세로축을 기준으로 축에 가깝게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 바깥쪽 끝에 얘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막대기들마다 제일 오른쪽에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레이블이 표시가 되죠. 그리고 데이터 설명선 얘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설명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문제 그림과 똑같았던 게 우리 안쪽 끝에라는 거였죠. 해서 안쪽 끝에 여기서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레이블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4번도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차트 영역에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요걸로 지정하래요. 그리고 차트 영역에 그림자도 집어넣는데 그림자는 오프셋 왼쪽 위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 있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맨 밑에 차트 영역 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차트 영역 서식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렇게 차트 영역 서식창이 짜잔하고 떴죠. 우리는 일단 테두리 스타일을 먼저 지정해 줄 거예요. 자,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테두리라고 있죠. 테두리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테두리를 이제 설정할 수 있게 쫙 뜨는데 그 중에서 맨 밑에 보게 되면 둥근 모서리가 있어요. 그래서 둥근 모서리 요거 이제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림자를 집어넣을 거죠. 그림자도 우리가 이 차트 영역 서식창 여기서 이제 넣을 수 있어요. 그때는 여기 두 번째 효과라는 곳이요. 효과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 차트 영역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효과를 집어넣을 수 있게 짜잔하고 뜨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그림자를 집어넣을 거라고요. 해서 그림자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 미리 설정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오프셋 왼쪽 위 그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오프셋 오른쪽 아래래요. 자, 왼쪽 위요. 자, 얘를 이제 찍어 보니까 지금 얘가 오프셋 왼쪽 위다. 그렇게 이제 문제랑 똑같이 떴죠. 그러면 오프셋 왼쪽 위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요 차트 영역 서식창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그리고 비어있는 셀 있죠?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모서리가 둥글게 된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왼쪽 위에 이렇게 이제 그림자가 들어간 것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트 문제를 다 풀었으면 문제 다 풀자마자 땡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 말고, 문제에서 차트 그림을 주어졌잖아요. 그 차트 그림이랑 내가 작성한 거랑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비교를 다 해 주셔야 돼요. 그때 차트 제목은 똑같이 이제 들어갔는지, 그리고 요런 축도 똑같이 이제 들어간 게 맞는지,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요거 이제 집어넣은 것도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우리 범례도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면 되는 게 맞는지, 그리고 테두리 그림자 집어넣은 것도 이렇게 똑같이 된 게 맞는지, 그리고 이 그림 영역 안에 이렇게 막대기가 이런 형태로 표시되는 게 맞는지, 모든 것들을 싹 다 비교를 다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비교했을 때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수정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 같은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이제 우리 기타 작업 3번 시트에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숙박비 계산이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그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우리 이제 클릭을 했을 때, 클릭을 하면 숙박비 계산 화면 그 폼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주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은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숙박비 계산 얘를 아무리 눌러도 뭔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개발 도구라는 곳에 이제 찾아가서 우리가 컨트롤에 보게 되면 디자인 모드라고 있죠.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주고, 그리고 이 단추요, 숙박비 계산이라는 이 단추를 한번 클릭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하고 들어가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비주얼 베이지 그 화면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러면 그때 지금 이 코드 쓰는 창을 보게 되면 CMD 우리 커맨드 버튼이죠. 숙박비 계산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다. 그 커맨드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쭉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문제에서 이제 폼 이름이 짜잔하고 나왔죠. 폼 이름이 나왔으니까 그대로 똑같이 우리가 숙박비 계산 화면이요. 계산 화면 요 폼이 있다. 이 폼을 쇼 보여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한 줄만 쓰게 되면 여기까지 이제 전부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니까 우리 도구 몸 중에 엑셀 아이콘이 있죠.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엑셀 화면으로 이제 되돌아왔죠. 그러면 지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선택을 해놨는데 요거 한 번 더 클릭해서 선택된 걸 해제시켜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숙박비 계산 요 단추를 이제 눌러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단추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숙박비 계산 화면하고 이렇게 폼이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이렇게 이제 폼이 나타나면 여기까지 전부 다 이제 맞게 문제를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폼이 이제 초기화가 됐을 때, 이니셜라이즈가 됐을 때 그때 숙박 예정일이라는 그 목록이 있대요. 숙박 예정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 CMB하고 붙었는데 CMB가 우리 콤보 상자예요. 이 콤보 상자 목록에는 현재 날짜부터 시작해서 5일 전까지의 날짜가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지금은 아직 우리가 문제를 풀지 않았죠. 문제를 안 푼 그 상태에서 이 콤보 상자를 클릭하면 아무런 데이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현재 날짜부터 시작해서 5일 전까지의 그 날짜가 이곳에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제2의 5번부터 시작해서 제2의 10번 그 영역의 값이 그랬어요. 우리 제2의 5번부터 제2의 10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 고라니부터 시작해서 우리 뻐꾸기까지 요만큼의 이제 방 이름을 보고 얘기하죠. 이 엑셀에 들어있는 이 값이 우리 방 이름, 우리 콤보 상자, 방 이름이라는 그 콤보 상자가 지금 여기 있죠. 이 콤보 상자에 목록에 이제 설정이 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래요. 지금 우리가 방 이름 얘를 또 클릭을 해봐도 아직 문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데이터도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숙박 예정일에는 현재 날짜부터 시작해서 5일 전까지 그 날짜가 표시되도록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데 우리가 현재 날짜를 이제 집어넣을 때는 date라는 그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는 우리가 값을 이제 직접 이제 집어넣을 거고 방 이름이라는 이 콤보 상자에는 우리 엑셀에 들어있는 이 내용을 이 콤보 상자에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것도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X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갈 때 우리 개발 도구에 보게 되면 맨 앞에 비주얼 베이직이 있죠. 얘를 이제 클릭해도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쓰는 그 단축키가 Alt하고 F11번이요. 그래서 단축키 Alt하고 F11번을 땅 하고 눌러줘도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문제 풀어보자고요. 얘는 이제 화면 크기 좀 이렇게 이제 줄여놓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이 폼이 초기화가 됐을 때 이렇게 되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프로젝트 탐색기라는 곳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폼이라고 돼 있고 숙박비 계산 화면하고 이곳에 폼 이름이 써져 있죠. 이 폼 이름 위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폼이 이렇게 화면상에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폼이 초기화가 됐을 때, 이니셜라이즈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이제 작성할 때는 폼 중에서, 폼 그림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이 있어요. 이런 곳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유저 폼 클릭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게 아니라 우리 초기화가 됐을 때, 이니셜라이즈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걸 이제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요 클릭을 우리가 이니셜라이즈 요걸로 이제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이니셜라이즈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사용자 폼이 이니셜라이즈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쭉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럼 우리가 CMB 숙박 예정일하고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 이름이 나왔죠. 이 콤보 상자에는 현재 날짜부터 시작해서 5일 전까지의 그 날짜가 지금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콤보 상자 이름이 나왔으니까 콤보 상자 이름 CMB라고 써주고 여기다가 숙박 예정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값을 추가를 시킬 거니까 add 아이템 얘를 이제 사용해 주면 돼요. 해서 add 아이템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date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현재 날짜가 이제 추가가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현재 날짜만 추가시키는 게 아니라 현재 날짜부터 시작해서 5일 전까지의 그 날짜가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하래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월 2일이 현재 날짜인가 봐요. 그래서 3월 2일부터 시작해서 5일 전 날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요거 이제 한 줄 쓴 거 요거 이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좀 할게요. 붙여넣기 해주고요. 또 붙여넣기, 또 붙여넣기, 또 붙여넣기, 또 붙여넣기요. 해서 우리 맨 밑에 이제 현재 날짜가 나오고 5일 전까지 그랬으니까 현재 날짜에서 1일을 빼주면 요 날짜가 될 거고 2일을 빼주면 요 날짜, 3일을 빼주면 요 날짜, 4일을 빼면 요 날짜, 5일을 빼면 이 날짜가 되겠죠. 그래서 요 날짜에서 여기 맨 밑에는 현재 날짜를 표시해주고 그 위에는 마이너스 1한 그 날짜를, 그 위에는 마이너스 2한 그 날짜를, 그 위에는 마이너스 3한 그 날짜를, 그 위에는 마이너스 4한 날짜를, 그 위에는 마이너스 5한 그 날짜를 이제 표시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콤보 상자에다가 현재 날짜부터 시작해서 5일 전까지 그 날짜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도록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CMP 숙박 예정일 요 콤보 상자에 대한 거는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방 이름이라는 그 콤보 상자에는 엑셀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 값이 우리 콤보 상자에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때 우리 콤보 상자 이름은 CMP 방 이름이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이곳에다가 엑셀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이제 로우 소스 얘를 이제 써주면 되죠. 해서 로우 소스라고 이렇게 써주고 는이라고 쓰고요. 여기다가 이제 문제에 나온 것처럼 제2의 5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제2의 10번 그 영역의 그 값을 콤보 상자에 집어넣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돼요. 해서 이 한 문제에 우리 이제 엑셀에 들어있는 그 값을 집어넣는 그 문제도 나왔고 콤보 상자에다가 우리가 값을 직접 입력하는 그 방식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모두 다 이제 시험 문제로 나왔네요. 그때 우리가 이제 add 아이템을 쓸 때랑 우리 로우 소스 쓸 때랑 요거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 로우 소스를 쓸 때는 뒤에다가 우리가 는이라는 그 기호를 붙여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영역의 범위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근데 add 아이템에는 는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더라. 그럼 우리가 코드 쓰고 다 썼으니까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해서 우리 엑셀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로 되돌아왔고요. 우리 이제 숙박비 계산 요 단추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우리 폼이 짜잔하고 나타났죠. 그때 숙박 예정일 얘 한번 클릭해 보자고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방 이름이요. 방 이름도 이제 클릭해 보니까 고라니부터 시작해서 뻐꾸기까지 지금 이 영역에 들어있는 그 값이 이렇게 콤보 상자의 목록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이 다 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숙박비 계산 화면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그 폼에 보게 되면 계산이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자, 일단 폼부터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요 숙박비 계산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떴죠. 그때 여기 보니까 이제 계산이라는 그 단추가 있어요.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우리 폼에 입력되어 있는 그 데이터가 시트표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하래요. 지금 여기다가 이제 고객 번호다, 고객 명의다, 숙박 예정일, 그리고 숙박 일수, 그리고 방 이름 얘네들을 전부 다 쭉 입력을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계산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렀을 때 지금 폼에 입력되어 있는 이 데이터가 지금 5행의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이렇게 시트표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이곳에 연속해서 이제 추가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입력행부터 이제 잡아줘야 되겠죠. 입력행을 이제 우리가 구할 때 이제 기준이 되는 그 셀을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그 셀은 지금 이곳을 봤을 때 이런 데이터들의 제목이 지금 이곳에 써져 있죠. 이곳에 쭉 써져 있는데 이 바로 위에 보니까 이제 표 1이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 제목과 얘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어요. 붙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B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구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요 표 1이라는 요 제목이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B의 4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구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얘도 이제 하나의 데이터로 전부 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B의 3번 셀을 기준해서 입력행을 구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입력행 구하는 거 그거부터 써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야죠. 자, 비주얼 베이직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하고 들어갈게요.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어요. 그러면 지금 요 문제는 우리가 뭐 했을 때 계산이라는 그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해줄 거죠. 그래서 우리 폰 그림이 지금 이곳에 있어요. 이곳에서 우리의 계산이라는 버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요 계산 버튼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얘를 이제 따당 하고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CMD 계산하고 계산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걸 요 사이에다가 쭉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입력행 한번 구해 보자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입력행을 이제 구할 건데 입력행은 무슨 셀을 기준으로 한다? 우리 이제 B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하더라. 해서 여기다가 B의 3번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로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뒤에다가 이제 로우하고 써주고 그 뒤에 더하기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의 3번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셀 주소 써주고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커런트 레지온 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커런트 레지온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뒤에다가 이제 점 찍어주고요. 로우즈 카운트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입력행 구한 식을 지금 이렇게 이제 썼는데 얘를 우리 엑셀이랑 같이 비교해 가면서 같이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입력행을 구할 때 우리가 이제 B의 3번 셀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뒤에다 점 로우라고 썼죠. 그러면 B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이제 로우 행 번호를 구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B의 3번 셀이니까 행 번호가 당연히 3으로 그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뒤에 이제 더하기 기호가 있으니까 더하기 그리고 이제 B의 3번 셀을 기준해서 커런트 레지온이요. 커런트 레지온 그러면 이제 우리 B의 3번 셀과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요. 그러면 B의 3번 셀이랑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는 요만큼이 이제 될 거예요. 그때 그 연결된 그 범위에 로우즈 카운트 우리 이제 행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범위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여기가 이제 1행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2행이 될 거고 여기는 이제 3행이 될 거예요. 해서 B의 3번 셀과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의 행의 개수는 3행 그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 뒤에서도 이제 3하고 그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그러면 3 더하기 3한 그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입력행에다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입력행은 이제 얼마가 된다? 우리 6이 되더라. 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 폼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땅 하고 눌렀을 때 그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는 6행에 이곳에 이제 입력이 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구해 준 겁니다. 만약에 6행에도 만약에 데이터가 들어 있었다면 우리 B의 3번 점 로우하고 이렇게 쓰게 되면 똑같이 이제 3이라고 그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B의 3번 셀의 기준에서 커런트 레지온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요. 그러면 B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는 이제 요만큼이 되겠죠. 그때 이 데이터에 로우즈 카운트 행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1행이고 2행이고 3행이고 여기까지 만약에 데이터가 들어있다면 여기가 이제 4행이 되겠죠. 그러면 요 뒤에서 나온 그 값은 이제 4가 됩니다. 해서 3 더하기 4 하게 되면 이제 7이라는 그 값이 만들어질 거고 그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입력행에다 집어넣어라. 해서 폼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고 우리가 이제 계산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그 데이터는 이제 새로운 데이터니까 7행에 이곳에 이제 쭉쭉쭉 이제 입력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다 구했으니까 이제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그걸 봐야 되겠죠. 우리 이 폼에서 고객 번호를 이제 사용자가 직접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여기다가 입력한 그 내용은 지금 요 칸에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고객명 얘는 지금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숙박 예정일 여기서 이제 뭔가 날짜를 선택하겠죠. 그 날짜는 지금 이곳에 이제 들어가야 되고 숙박 일수 이곳에 입력한 그 내용은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콤보 상자에서 우리가 이제 방 이름을 선택하겠죠. 그 방 이름은
요 위치에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때 요 고객 번호는 지금 요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 위치가 우리 B열이죠. 아까 입력행으로 행 번호 6행이다. 요건 이제 구해놨으니까 이제 몇 열에 들어갈지 그걸 이제 써주면 되는데 고객 번호는 전부 다 B열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고객명은 C열에, 그리고 숙박 예정일은 D열에 들어가면 되고, 우리 숙박 일수는 2열에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방 이름은 우리 F열에 들어가면 돼요. 그때 이제 A열부터 시작해서 1열이니까 B열은 이제 2열이 되겠죠. 그리고 C열은 이제 3열, 그리고 이제 D열은 이제 4열이 될 거고, 그리고 E가 이제 5열, 그리고 F가 6열, 그리고 G가 이제 7열, 그리고 이제 H가 이제 8열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아까 구한 그 입력행 컴마 2열에다가 우리 이제 고객번호 넣어달라. 그리고 이 고객명은 3열에 집어넣고, 그리고 숙박 예정일은 입력행 컴마 4열에 집어넣고, 그리고 숙박 일수는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리고 방 이름은 입력행 컴마 6열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내가 폼에다가 입력한 그 데이터들이 지금 이 위치에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일일 요금하고 이용 금액 이 두 가지도 이제 집어 넣어 줘야 되는데, 그때 일일 요금이라는 거는 방 이름을 어떤 걸 선택했냐에 따라서 이제 일일 요금이 전부 다 이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용 금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이용 금액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집어 넣으래요. 그러면 일단 폼에 있는 데이터부터 우리 여기까지 이제 입력하는 거를 작성 한번 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열 번호는 고객 번호부터 시작해서 2, 3, 4, 5, 6 하고 그렇게 이제 가요. 자, 그럼 일단 비주얼 베이지 먼저 들어가자고요. 자, 비주얼 베이지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폼에 입력되어 있는 그 내용을 우리 엑셀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때 우리 고객 번호부터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요런 이제 각각 칸들의 이름부터 우리가 확인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객 번호 요 칸을 이렇게 이제 선택해 놓고 우리 속성창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컨트롤의 이름이 이곳에 뜬다고요. 그러면 얘는 이제 텍스트 상자니까 txt 고객 번호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고객명은 찍어 보니까 txt 고객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요 콤보 상자 이름은 cmb 숙박 예정일, 그리고 그 밑에 요거는 텍스트 상자죠. 해서 얘는 txt 우리 숙박 일수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콤보 상자죠. 얘는 cmb 방 이름하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입력행 컴마 2열에다가 고객 번호부터 시작해서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밑에 내려가서 우리가 이제 셀즈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셀즈라고 이렇게 써주고 입력행 컴마 2열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우리 고객 번호 집어넣어라. 그때 고객 번호는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사용자가 입력하겠죠. 요 컨트롤의 이름은 txt 고객 번호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txt 고객 번호하고 이렇게 써주고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밸류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입력행 컴마 2열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 한 줄 썼으니까 우리가 2열에다가 얘를 집어넣고 3열에다가 집어넣고 4열에 집어넣고 우리 5열에 집어넣고 6열에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그대로 복사해서 그거 좀 이제 쓸게요. 그 밑에다가 이제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붙여넣기를 이렇게 이제 해주고 여기서 이제 열 번호만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3열에다가 집어넣을 거, 여기는 4열, 여기는 이제 5열, 여기는 이제 6열, 여기는 이제 7열에다가 집어넣을 거, 그리고 8열에다가 집어넣을 것도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컨트롤 명들만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2열에는 입력행 컴마 2열에는 고객 번호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입력행 컴마 3열에는 고객명이 들어가야 돼요. 얘는 텍스트 상자니까 여기다가 우리 txt 고객명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 이제 콤보 상자니까 cmb라고 써주고 여기다가 숙박 예정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도 우리 이제 텍스트 상자니까 txt 우리 숙박 일수하고 이렇게 써주고 그 밑에는 이제 콤보 상자니까 cmb
방 이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폼에서 입력한 그 데이터들은 각각 입력한 컴마 2열부터 시작해서 6열까지 폼에다가 입력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전부 다 이제 입력이 될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한 컴마 7열에다가 집어넣을 그 데이터요. 그 데이터 좀 우리 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갈게요. 자,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돌아왔을 때 우리 폼을 실행시켜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때 우리 입력한 컴마 7열에 이제 일일 요금 얘를 이제 집어넣어야 돼요. 얘를 집어넣는데 이 일일 요금은 뭐에 따라 바뀐다? 우리가 콤보 상자에서 우리 방 이름 콤보 상자에서 어떤 방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일일 요금 얘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이 콤보 상자에 나타나는 이 내용이 지금 요 방 이름들 얘가 이제 이곳에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고라니를 만약에 콤보 상자에 선택했을 때는 58,000원이 이제 1일 요금으로 선택이 돼야 되고 꾀꼬리를 선택하면 75,000원이 그리고 너구리를 선택하게 되면 58,000원 그리고 반달곰 얘를 이제 선택하면 58,000원 이 금액들이 우리 이제 1일 요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해서 콤보 상자에서 어떤 값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1일 요금이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때 내가 이 방 이름에서 어떤 걸 선택했냐 그 위치 값을 우리가 반환받을 수 있는데 그때 쓰는 그 명령어가 우리 리스트 인덱스요. 우리가 콤보 상자에서 만약에 고라니를 선택하게 되면 그때 리스트 인덱스는 이제 0번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깨꼬리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1번으로 나오고요. 너구리를 선택하면 2번이 나올 거고 반달곰을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는 3번 그렇게 나오고 비둘기는 4번이 나오고 우리 이제 뻐꾸기는 이제 5번 하고 그렇게 이제 리스트 인덱스의 그 값이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라니를 선택했을 때는 얘가 이제 선택이 돼야 되는데 얘는 몇 행에 있다? 우리 이제 5행에 있더라. 해서 우리가 이제 5행에 있는 그 값을 가지고 가면 돼요. 그리고 깨꼬리를 선택했을 때는 그 75,000원이 6행에 있죠. 해서 6행의 그 값을 이제 가지고 가면 되고 그리고 너구리를 만약에 선택했다면 58,000원 얘를 가져가면 되는데 얘는 이제 7행에 들어있는 그 값이죠.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밑에 58,000원은 8행에 들어있는 그 값이고 75,000원은 9행에 들어있고 45,000원 얘는 이제 10행에 들어있는 그 값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리스트 인덱스 번호에서 나온 이 값이랑 실제 들어있는 이 행 번호를 서로 비교했을 때 5씩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 인덱스를 구하고 여기다 이제 더하기 5를 해줄 거예요. 더하기 5를 해서 우리가 이제 이 행 번호를 만들어 낼 거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더하기 5를 하는 거는 이 값과 이 행 번호가 얼마씩 차이가 나냐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해도 되지만 이 첫 번째 이 데이터가 우리 5행에 들어 있어요. 5행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 행 번호를 보고 그냥 더하기 5를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콤보 상자에서 어떤 걸 선택했냐에 따라서 내가 가져가고자 하는 그 값에 이 행 번호가 바뀌니까 이거를 우리가 참조행으로 이제 구해 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참조행이라는 거를 입력행처럼 우리가 이제 구해서 써놓고 그리고 이 일일 요금은 우리 K열에 들어있죠. A열이 이제 1열이고 B열이 2열, C가 이제 3열, 그리고 D가 4열, 그리고 여기가 5열, 6열, 7열, 8열, I가 이제 9열, 그리고 J가 10열, 그리고 K가 이제 11열이 되겠죠. 해서 리스트 인덱스 구한 거에다가 더하기 5를 해서 우리가 이제 행 번호를 구해주고 그 행에 11열에 들어있는 이 일일 요금들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일 요금을 가져다가 지금 이곳에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코드로 써놓고 다시 한번 더 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다시 들어가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입력행 구한 것처럼 참조행을 이제 구해줘야 돼요. 우리 참조행이라는 걸 이제 구할 건데 이 참조행은 어떻게 구할 거냐? 이 참조행은 우리 이제 CMB 우리 방 이름이요. 방 이름 이 콤보 상자에서 데이터를 뭘 선택했냐에 따라 바뀐다 그랬죠? 그때 어떤 거를 선택했는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리스트 인덱스로 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리스트 인덱스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방 이름 첫 번째 데이터가 5행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더하기 5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참조행이 이제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 컴마 7열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냐? 우리 아까 이용 요금이라는 게 엑셀에 들어 있었죠. 해서 여기 뒤에도 똑같이 이제 셀즈라고 이렇게 써주고 참조행 컴마 11열이요. 11열의 그 데이터를 우리 이제 입력행 컴마 7열에다가 넣어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이걸 또 엑셀이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콤보 상자에서 이제 특정 방을 이제 선택하겠죠. 그때 우리 이제 고라니라는 거를 선택하게 되면 그때 이제 리스트 번호가 0번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깨꼬리 이제 1번으로 나오고 얘는 2번, 얘는 3번, 4번, 5번 하고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해서 그게 지금 여기요. 우리 이제 cmb 방이름.점 리스트 인덱스하고 이렇게 썼죠.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사용자가 이제 어떤 걸 선택했냐에 따라서 이 리스트 인덱스 이 번호가 0, 1, 2, 3, 4, 5 하고 이 값들이 이제 들어갈 거라고요. 거기다가 뭘 더해라? 5를 더해라. 왜? 첫 번째 이 데이터가 우리 5행부터 시작하니까. 그리고 아까 1일 요금 이 행 번호랑 서로 이제 리스트 인덱스랑 비교를 했을 때 5씩 차이가 난다 그랬죠? 해서 뒤에다가 이제 더하기 5를 해줘라. 그렇게 써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방 이름을 선택했을 때 그때 나오는 그 리스트 인덱스에다가 우리 더하기 5를 해주면 그게 이제 행 번호가 된다고요. 이 고라니를 만약에 선택했다. 그러면 0 더하기 5를 하게 되면 이제 5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깨꼬리를 선택하면 이제 1번이 나오는데 1 더하기 5 하면 이제 6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너구리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리스트 인덱스는 2가 나오는데 거기다 이제 더하기 5를 하면 이제 7이라는 그 값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반달곰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 리스트 인덱스는 3하고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다 이제 더하기 5를 하면 이제 8하고 나올 거고요. 비둘기를 선택하면 4인데 여기다 더하기 5를 해서 9하고 그렇게 나오고 뻐꾸기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리스트 인덱스가 5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더하기 5를 해주면 이제 10하고 그렇게 행 번호가 이제 구해진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번호를 참조행이라는 곳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참조행에서는 이 일일 요금을 이제 가져갈 때 방 이름을 어떤 걸 선택했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행 번호가 계산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참조행을 구해 놓고 우리 일일 요금은 싹 다 이제 K열에 들어있죠. 요 K열이 A열부터 시작해서 1열, 2열, 3열, 4열하고 쭉 썼을 때 여기가 이제 11열이라고요. 해서 참조행 컴마 11열의 그 데이터를 입력행 컴마 7열 우리 요 위치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코드를 써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일 6일까지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으니까 이제 맨 마지막 여기 이제 이용 금액만 우리가 구해서 이제 여기다가 들어가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이용 금액은 1일 요금이요. 1일 요금은 지금 이곳에 이제 쭉 들어가겠죠. 그리고 숙박 일수요. 숙박 일수는 우리가 이제 지금 이곳에 이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1 할인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이 할인율은 숙박 일수가 2일 이하면 0%래요. 그리고 4 이하면 5%라고 6 이하면 7%로 그 외에는 10%가 이제 할인이 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숙박 일수가 이제 2일 이한지, 4일 이한지, 6일 이한지 그 외인지 그걸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우리가 할인율을 이렇게 각각 적용을 시켜서 계산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거 이제 코드 한번 써보자고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비주얼 베이지 먼저 들어갈게요. 자, 비주얼 베이지 아이콘 땅 하고 클릭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떴어요. 그럼 우리가 입력행 컴마 8열에다가 이제 이용 금액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 이용 금액이요. 그 이용 금액은 일일 요금 곱하기 숙박 일수라 그랬어요. 우리 일일 요금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아까 입력행 컴마 7열에다가 아까 계산해 놨죠? 그거 이제 계산해 놨으니까 요거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게요. 붙여넣기 하게 되면 여기 입력행 컴마 7열에는 이제 일일 요금이 이제 들어갈 거고 그 외에 이제 숙박 일수요. 숙박 일수라는 거는 우리 입력행 컴마 5열에 들어있죠. 해서 요 뒤에서 우리가 이제 곱하기 써주고 컨트롤 V 요거 이제 눌러서 요것만 이제 5열로 이렇게 이제 고쳐주면 되겠죠.
해서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 우리가 숙박 일수를 넣어놨으니까 그 숙박 일수가 들어있는 요 입력행 컴마 5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숙박 일수를 표시한 거고 그 뒤에다가 또 곱하기 써주고요. 문제식과 똑같이 1 마이너스 뒤에다가 이제 할인율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 컴마 8열에다가 넣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요 할인율은 숙박 일수가 이제 며칠이냐에 따라서 그 할인율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숙박 일수가 며칠인지 모르니까 그걸 이제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if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if 만약에 우리가 입력받은 그 숙박 일수는 우리 txt 숙박 일수 점 value하고 이곳에 이제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 값이 이곳에 입력된 그 값이 2 이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2 이하라면 그때는 우리 이제 0%가 이제 할인율이 되는 거죠. 해서 요 뒤에 할인율을 우리가 0하고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요거 이제 그대로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해서 그 밑에다가 이제 붙여넣기 해주고 여기다가 우리가 else if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지금 방금 이제 2 이하야? 그거 이제 물어봤으니까 이번엔 이제 4 이하야? 그거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 값만 이렇게 이제 4 이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4 이하면 5% 이제 할인해 준대요. 그러면 그 5%라는 그 값은 소수문 따졌을 때 0.05니까 0.05하고 이렇게 이제 고쳐줄게요. 그리고 요만큼씩 쓴 거 그대로 복사해서 그 밑에다가 또 붙여넣기 할게요. 붙여넣기 하고 이번에는 6 이하야? 그거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지금 이곳에 찾아와서 얘를 이제 6으로 고쳐주고 그때 이제 할인율은 7%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0.07 이렇게 이제 써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또다시 한 번 더 붙여넣기 해주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10%가 할인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else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else로 써주고 여기다가 우리 이제 10% 할인된다 그랬으니까 0.1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if 쓴 거 요거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해서 end if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줄 정리 좀 해서 같이 보자고요. 자, 지금 제가 코드 쓴 게 지금처럼 이렇게 썼어요. 내가 지금 숙박 일수 입력받을 게 있는데 그게 2 이하야? 그렇게 물어봤죠. 만약에 2 이하라면 우리 할인율은 0%다. 그리고 우리 이제 숙박 일수가 4 이하야? 그렇게 물어보고 4 이하면 5% 이제 할인해 주겠다. 그리고 우리 이제 숙박 일수 입력받은 게 6 이하면 7% 할인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2 이하도 아니고 4 이하도 아니고 6 이하도 아니래요. 그러면 그거는 전부 다 이제 그 외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해서 else를 이제 찾아와서 우리 10% 할인해 주겠다라고 해서 할인율을 지금처럼 이렇게 0.1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할인율을 각각 이제 숙박 일수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적용시켜서 그 값을 이제 계산한 다음에 그 값들을 싹 다 이제 계산한 그 다음에 그 값들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입력행 컴마 8열에다가 그 값을 이제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준 겁니다. 그럼 이제 이용 금액도 정상적으로 이제 코드를 다 썼으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값이 적용이 되나 안 되나 그거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니까 요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할게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엑셀로 되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우리 숙박비 계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뜹니다. 그때 고객 번호는 1234 그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그리고 고객명 여기다가 이순신하고 그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그리고 숙박 예정일은 우리 7월 2일이다 이렇게 이제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 일수는 1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그리고 방 이름은 깨꼬리 요거 이제 선택할게요. 깨꼬리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서 계산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르자고요. 계산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 내가 폼에 입력했던 그 데이터들이 지금처럼 우리 이곳에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1, 2, 3, 4 이순신 그리고 7월 2일 그리고 1 깨꼬리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 맞죠? 그리고 내가 깨꼬리를 선택했으니까 그때 1일 요금은 이제 75,000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게 맞고
그리고 내가 숙박 일수를 이제 1로 지정을 했죠. 1로 지정하니까 숙박 일수가 2 이하예요. 2 이하일 때는 할인을 안 해주죠. 안 해주니까 그대로 이제 75,000원 요 금액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이터도 한번 해볼게요. 다른 데이터 이번에는 여기다가 2, 3, 4, 5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그리고 이순신 말고 여기다 이제 유관순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그리고 우리 숙박 예정일은 7월 7일이다. 그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그리고 우리 이제 숙박 일수는 10일로 이제 입력할게요. 그리고 우리 이제 꾀꼬리 말고 방 이름은 이제 너구리로 한번 바꿔볼게요. 너구리 얘를 이제 선택해 주고 여기서 이제 계산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계산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 제가 입력한 그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방을 너구리를 선택했을 때 그때 이제 1일 요금은 58,000원이 맞죠? 그리고 이용 금액을 봤을 때 얘는 10일 동안 이제 숙박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2 이하 아니죠. 4 이하도 아니고 6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외에 이제 해당하니까 10%가 할인이 된대요. 그러면 1일 요금이 이제 58,000원일 때 그때 10일 동안 숙박을 하게 되면 이제 58만 원이 나오는데 거기서 10%를 뺀 나머지 금액 52만 2천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결과값으로 나오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고 확인까지 이렇게 이제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우리 이제 숙박비 계산 화면이라는 그 폼에 보게 되면 종료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자, 일단은 그 폼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켜 놓고 보니까 이제 종료라는 그 단추가 지금 여기 있죠. 이 종료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클릭을 하게 되면 그림같이 현재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메시지 박스를 나타내래요. 나타낸 후에 나타내고 나서 폼이 종료가 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메시지 박스를 띄우는 걸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우리 폼이 종료되는 그 코드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 비주얼 베이직 먼저 들어갈게요. 비주얼 베이직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들어왔고 우리는 종료라는 이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죠. 해서 종료 단추 요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우리가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CMD 종료 클릭하고 이렇게 나와요. 해서 종료라는 커맨드 버튼이 있다. 그 커맨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쭉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메시지 박스를 먼저 띄워야 되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MSG 박스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메시지 박스를 띄우겠다. 그때 메시지의 그 내용은 요 날짜하고 시간이 이렇게 이제 표시되게 할 거예요. 그때 현재 날짜하고 시간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 함수가 우리 now가 있죠. 해서 now하고 이렇게 써주면 날짜하고 시간이 이제 표시가 될 텐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런 형태로 똑같이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now를 그냥 now만 쓰는 게 아니라 요걸 이제 포맷이라는 걸로 우리가 묶어서 이 now 날짜하고 시간을 표시할 때 그때 형식을 지정해 줄 거예요. 그때 맨 앞에 보니까 이제 03월하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월을 두 글자로 표시해 줘야 되겠죠. 해서 월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요. 그 다음에 021 그렇게 이제 표시해야 되니까 DD1이라고 써주고 그 뒤에 또 한 칸 띄고 13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시간을 나타낼 때 HH 이렇게 이제 써주고 C 그리고 한 칸 띄고 분을 나타낼 때 29분 그렇게 이제 표시해 줘야 되니까 NN 분하고 이렇게 이제 써줄 거예요. 해서 지금 now라는 요 함수에서는 현재 날짜와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표시할 때 이런 형식으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때 요 사이사이에 이제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니까 요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로를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컴마 찍어주게 되면 이제 버튼의 종류를 물어봐요. 지금 여기 메시지 박스를 봤을 때 확인 버튼 요거 이제 하나밖에 없죠. 확인 버튼이 이렇게 이제 하나만 있을 때는 우리가 VB OK only 그걸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VB OK only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써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확인 버튼 하나만 있을 때는 VB OK only 요거를 생략하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버튼의 종류 입력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타이틀을 입력해주면 되는데, 그때 이 메시지 박스 위에 보니까 타이틀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요거 입력할 때 지금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폼을 종료합니다. 다까지만 써져 있죠. 다 뒤에 점 같은 게 혹시나 있나 없나 그런 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문제 그림에 나와 있는 그 타이틀을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숙박비 계산 화면 이렇게 써주고 가로 닫아주고요. 그 뒤에 이제 한 칸 띄고 폼을 한 칸 띄고 종료합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메시지 박스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폼이 종료되게 할 거니까 그 밑에다가 우리가 이제 unload me 하고 요것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코드가 실행이 될 때 얘가 위에 있으니까 얘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실행되니까 메시지 박스를 띄우고 그 후에 우리 이제 unload me 폼이 이제 종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것도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그거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엑셀로 되돌아갈게요.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엑셀로 되돌아왔죠. 그리고 숙박비 계산 얘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폼이 이렇게 이제 뜰 거고요. 여기서 이제 종료 단추 요거 이제 눌러보자고요. 종료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메시지 박스가 떴습니다. 그때 지금 여기 타이틀 똑같이 뜬 거 맞나 확인해 주고요. 그때 날짜하고 시간이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문제 그림과 똑같은 형태로 출력이 됐나 안 됐나 그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 박스가 끝나죠. 끝나면 이제 이 폼이 종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폼이 이렇게 종료가 돼서 사라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비주얼 베이직 다시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지금까지 썼던 그 코드 좀 쭉 보자고요. 자, 우리 줄 좀 요거 이제 정리 좀 할게요. 자, 우리 코드를 봤을 때 우리 1번 문제 풀 때 그때 이제 쓴 코드가 지금 요 폼이 나타나게 해달라 요거 이제 썼죠. 그리고 우리 이제 콤보 상자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코드를 작성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2번 문제 풀 때 그때 폼에 입력되어 있는 그 데이터가 엑셀로 이제 입력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코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 썼는데 이 코드를 봤을 때 얘네들은 다 똑같은 형태로 써준 거잖아요. 해서 아까 제가 이거 입력할 때도 복사해서 사용했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if문을 작성할 때도 우리가 코드 쓰는 그 형식이 똑같기 때문에 복사해서 계속해서 썼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험 볼 때 아니면 집에서 연습하실 때 똑같이 이제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지금 얘가 코드가 좀 길긴 하지만 어차피 복사해서 쓰면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동그라미 3번 문제 풀 때 쓴 코드가 지금 요 두 줄이죠. 지금 여기 동그라미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포맷을 써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지상이 없어도 우리가 이런 형태로 날짜하고 시간을 표시하려면 포맷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포맷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문제를 풀 때 필요하면 우리가 이제 이 포맷을 써야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날짜하고 시간을 표시해라 그렇게 나와서 우리가 now도 썼잖아요. 만약에 이런 문제에서 어떤 명령을 써라 그렇게 이제 제시가 되면 그 명령어를 반드시 써야 되지만 만약에 제시가 안 돼 있을 때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코드를 쓸 수가 있어요. 우리 프로시저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동그라미 1, 2, 3번 이렇게 이제 세 문제가 보통 이제 출제가 되는데 한 문제당 5점이라고요. 우리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두 줄만 써주면 3번 문제 다 푼 거잖아요. 이렇게 두 줄만 썼다고 해서 점수가 더 작고 아니면 2번 문제처럼 코드를 엄청나게 길게 썼다고 해서 점수를 더 주거나 그러진 않죠. 어차피 배점이 동그라미 한 개당 5점씩 총 15점이 이제 프로시저 문제에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코드를 내가 못 외웠다. 그러면 일단 짧은 코드 먼저 외우세요. 짧은 거 먼저 외워서 그거라도 일단 맞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코드가 긴 거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합격하고 싶으면 이런 코드까지 전부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코드 쓰는 게
어쩌다가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매 회차마다 문제를 보시면 이런 형태로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줘야 된다고요. 근데 이런 모든 코드 전부 다 이제 내가 못 외웠으면 이걸 한꺼번에 외우기가 힘드니까 짧은 거 먼저 외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짧은 거 외울 거 먼저 외우시고 나중에 이제 긴 거 외우시라고요. 그리고 프로시저 문제 풀 때 지금처럼 제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두 줄을 집어넣었죠. 만약에 내가 테스트했는데 만약에 오류가 뜨거나 데이터가 막 들어가는데 요만큼만 들어가고 뒤에 거는 뭐 빈칸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이제 잘못된 그런 데이터가 있을 때는 그냥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시면 돼요. 그리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시킨 거 있죠? 이렇게 추가시킨 그 데이터는 그냥 그대로 놔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프로시저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타 작업에 있는 이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모의고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잘 풀어 오셨다면 지금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혼자서도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아직 못 외운 게 있으면 그런 것들 먼저 외우시고 이 문제들을 풀어보세요. 이 문제들을 풀어볼 때 한 번씩만 딱딱딱 풀어보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